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이라기보다 너무 넋놓고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큰 메시지를 주는 책이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 가지고. 예. 마지막에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정말 마음이 막 예. 이제 요즘 제가 그 기후 변화 전문 과정 그거 듣고 있는데 그거가 생각나면서 예. 그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ESG, 탄소 중립, 뭐 자연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회자가 되면은 '그래도 쪼끔은 늦추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좀 품어보는 예. 그리고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히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슬프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사는 우리들한테 보내준 메시지가 좀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잊으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그게 좀 애틋하네요. 굉장히 애틋하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이라는 게 또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사실 전기가 하루라도 없으면은 저희가 엄청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돌멩이를 입에 넣으면서 그 갈증을 풀어내는 그런 지혜도 아, 보면서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책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시원해님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네. 오늘 네. 원래 쓰던 컴퓨터가 아니라 내 컴퓨터 아들이 갑자기 어저께 와가지고 음, 지금 막 상황이 장비가 지금 허술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거 오디오북을 읽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근데 오늘 들은 이 오디오북이 너무 좀 가장 인상이 남아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15년 전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작년 11월에 다시 이게 다시 리커버리 그 에디션 해가지고 다시 새로 이렇게 나온 책인데 이렇게 넋놓고 오디오북은 이 전체가 들어진 게 아니라 요약본을 이렇게 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들은 건데 아 여기서 이제 하이 컨셉 그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 그다음에 미래 이제 6가지 조건, 그다음에 제3부가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 이렇게 3부로 나누고 근데 여기 가장 이게 앞부분에 이제 새로운 하이 터치, 하이 컨셉 시대 요거에서는 이제 운의 중심의 이제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았던 거는 그러니까 좌뇌, 우뇌 이제 우리가 보통 거기에 우리가 편견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좌뇌 그러니까는 좌뇌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말하는 거이고 우뇌는 뭐 예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따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두 개는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을 굉장히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 편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를 자네가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읽고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의 그 감정을 읽고 이런 거는 오뇌가 담당을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의 이제 점점 이 세대는 그 뭐 지식적인 거가 아니라 사람의 그러니까 감정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 세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뇌가 더 많이 그러니까 우뇌를 훈련을 하고 그런 거를 더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그다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컨셉의 감성의 시대로 이제 시대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막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돼서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책 첫 부분 비기닝 부분에서는 20년 전에 70년대 그러니까 뭐 20, 30년 전에 그 옷값보다 지금의 옷값이 더 싸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이제 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부모님이 자기들 데리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랑 지금은 더 큰 쇼핑몰에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옷이 그때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옷값이.
생활의 질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우리가 스프레드하는 그런 각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 더 이렇게 너무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단가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똑같은 물건을 하더라도 그냥 그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디자인이 이뻐야 되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써야겠다 하는 그 사람의 감동에 대한 그 물건을 픽을 하지 그냥 수많은 종류의 물건이 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디자인도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물건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6가지 사람 미래의 인재 조건이 6가지인데 첫째가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 이렇게 6가지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게 그 공감하는 능력과 그 유머 감각. 그래서 일부러 이 어떤 저자는 조이 클럽 뭐 이렇게 웃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닥터가 지금 미국의 어떤 닥터가 이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웃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새벽에 뛰쳐나가서 공원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하면서 나랑 같이 웃자고 하면서 그냥 막 웃었대요. 처음에는 막 무슨 뭐 유머를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한 10분도 못 가더래요. 근데 그냥 그러고 끝나고 그냥 웃자. 그래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웃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 와이프가 이제 요가 선생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 훈련 같이 해서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냥 웃어보자 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그 요가 자세 같이 해갖고 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웃는지 몰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웃다가 보니까 저절로 이제 웃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이 이 삶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내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닥터들이 기술만 좋아서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닥터들이 그 아트하는 그 커리큘럼을 그 학과목에 넣는데요. 그래서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노인이 돼서 자기가 여기 이렇게 분장도 하고 이렇게 발에도 모두 묶고 이렇게 해서 노인이 돼서 실제로 노인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사람하고 대화하는 듣는 연습도 하고 아까는 미술관 같은 데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필링을 느끼는지 그런 거를 토론도 하고 이런 해서 기술만 좋은 닥터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 병원에 왔을 때 환자가 와서 내가 증상이 어떻고 내가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21초 만에 의사가 딱 스탑을 시킨대요. 뭐 그냥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진료가 그 환자가 더 이상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치료한 환자가 훨씬 회복률이 좋다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 유희의 능력 뭐 이런 그리고 스토리를 들을 줄 알고 그 스토리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거가 갖춰져야 닥터들도 이제 제대로 된 닥터가 된다. 해서 요즘 그 커리큘럼에 그게 한 70% 대학들이 그거를 이제 채택해서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5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요새 들어가는 이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좀 신선했어요. 15년 전에는 몰랐던 책인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뛰어서 오디오로 듣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글자로 다시 좀 차근차근 읽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보면 제가 가장 이 책을 보면서 공감하는 능력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살면서 자녀들이나 뭐 이웃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거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해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해봐도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제일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웃음을 주려고 그러고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막 액티비티라는 게 그냥 가만히 뭐 그거 돌봐주는 것만 한이 아니라 정말 일부러도 웃고 그래서 아 나한테 적용을 하기를 아 나도 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하하 웃음 박수라도 쳐야겠다. 나중에는 웃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 웃음하는 그 동작을 박수를 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저거를 기분을 업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그막 그렇게 키우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우뇌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그런 거. 감동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스캔을 쫙 하는 게 우뇌가 하는 역할이고 좌뇌는 분석하고 정확하게 재료가 떨어져서 나 지금 마트에 갔다 와야 돼. 이 한마디에 좌뇌는 아 재료가 떨어졌구나. 마트에 가네. 근데 우뇌는 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나가야 되는 게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더 아직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샤로님과 혜빈키님은 자녀들한테 그 감성적인 면을 더 키워주는 게 참 좋겠다. 지금부터 아이들 그 키울 때 공감 대화하는 그 공감 능력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지내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부터 더 많이 훈련을 하면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훨씬 더 좋은 인재들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 책을 택했습니다. 끝. 급했네요, 막 마음이. 네. 질문 없으세요? 저는 그 책을 샀어요. 한 15년 전에. 근데 아직 안 읽고 책장에 있어요. 읽어야지. 근데 새로운 시대가 돼서 15년이나 지났는데 뭐 내가 뭐 지금 저거 읽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좀 그래 한번 좀 들춰봐야 되겠네. 얘기를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샀거든요. 저는 좀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밀리의 서재를 그때 네. 알려주셔갖고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정말 이 여러 종류의 책을 너무 많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것 좀 보다가 또 이것도 좀 보다가 이거 끝내고 그러니까는 이게 한 가지를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좀 다양하게 맛볼 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 너무 잘 써요. 틀리언니 너무 땡큐야. 밀리의 서재 너무 나 효자예요. 몰랐어요 이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써서 여러 네. 가지 책 사실 요거 전에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기상 후 1시간 그 책을 끝냈거든요. 사실 어저께. 근데 오늘 LA 가면서 이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더 좀 혹 했어요. 그래서 가고 오고 2번을 연속으로 이제 듣고 보니까 무슨 책이 이렇게 짧어 그랬어요. 저는 이게 요약본인지 모르고 되게 짧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요약이더라고. 그래서 다시 정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책 읽으셨네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의 탄생 오늘 끝냈어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 끝냈는데 저는 이 책이 인생 책이 될 것 같이 아주 너무 멋진 책이었어요. 그래서 더 읽어야지 될 것 같아요. 더 읽고 더 씹어 먹어야지 될 것 같은 책인데 이 책은 저는 이제 미선생님이고 창의력에 대해서 두뇌와 창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을 올해는 완전히 다 작사를 내보자 하고 이제 책을 읽는데 사람들이 창의는 뭐예요? 딱 물어봤을 때 저는 얘기를 할 게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이구동성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있지만 한쪽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 더하기는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지라고 알겠지만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아니 미술적으로 뭐 예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각각 각각 그곳에서 알려주는 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제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너무 다양한 각도로 읽게 되다 보니까 요번에 읽은 생각의 탄생은 또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아주 백과사전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구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천재들은 대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천재하고 바보는 백지장 하나 차이라는데 왜 그럴까? 그런 것과 생각의 스트레치가 왜 일어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이 작가는 생리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유명한 분이 쓰셨는데 이 분이 이분이 쓴 책이 이게 2007년에 올해의 책으로 뽑힌 책이었대요. 저는 이게 작년에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책이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여서 저는 디자인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Don't judge by cover라고 그랬잖아요. book cover. I do judge by book cover.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갈게요. 아까 10월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약간의 인문학적이고 인간적이고 아날로그적 사고 방식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통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고 느끼고 사람하고 직감과 통감적인 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도 고스란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의 우리 세대는 4050, 60 세대들은 거의 그 알려주는 거여서 암기만 하고 그거를 암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점수를 잘 받으니까 점수가 잘 받으니까 등수 뭐 이렇게 뭐 그레이드가 좋은 걸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이해력을 돕는 학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1차나 2차적인 학습이 아니고 3차적인 학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3차적인 학습이 어떤 거냐면 3디멘션 그 공간 감각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술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여기는 과학도 들어가고 사회학적인 것도 다 들어있는데 저희 몸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감각을 익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좀 엉뚱한 것 같은데 노벨상을 탔다거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그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보면은 한 가지에만 되게 잘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예로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도 켰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림도 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부분인 것 같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나 또 세 가지는 되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수학, 과학, 뭐 음악, 댄스, 뭐 사회학 여러 가지는 다 패턴이 뭔가가 있는데 모든 삶에 있어서는 다 패턴도 있고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엘리멘트가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노벨상을 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워낙 화가가 될 줄 알았대요. 혜빈키님 무서워요. 갤럭시에 나오는 거 파란색 얼굴 여자애 같아요. 네, 그래서 긴머 똑같이 생겼네. 자, 네, 말하다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시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은유법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운율 같은 것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를 쓰거나 문학가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러시아에서 아주 큰 획을 그은 대수학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하학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수학학자가 될 줄 알았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됐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파브르인데 곤충 쪽으로 유명한 그런 박사가 됐겠죠?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과학과 미술 아니면 뭐 문학과 수학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프루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냥 헛똑똑이가 되는 그런 교육은 앞으로는 필요하지가 않다. 앞으로는 계속 필요하지가 않을 건데 그리고 우리가 2차적으로 외워가지고 사회에서 응용을 했던 것들은 그때 시기가 맞아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기였지만 이제 다가오는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이들인 사람들이 다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작업을 할 때 예술적인 작업을 할 때 투디멘션이 아니라 요즘 많이 센서리에도 오감 감각 미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더 스트레치한다고 이것저것 융합적인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왜냐면 생각의 틀을 깨워버리니까요. 그 아트 한다고 그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트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트 스culpture를 하나 만든다면은 그냥 그거는 스culpture로 끝나는 게 아니라 3D가 되는 거죠. 스케치가 평면에서 입체로 되는 거죠. 그래 커다란 입체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물리적인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사용해야 하는 머티리얼도 이용하기 때문에 물리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융합적인 교육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의 작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얘기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폴리매스를 얘기해요. 그 폴리매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박식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박식함과 또 제너럴리스트하고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너럴리스트는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폴리매스의 경험은 내가 사회학자이면서도 아티스트이면서도 그러면서 작곡가이도 있는 거예요. 모든 펑션 면에서 다 펑션이 되시는 건데 이 말은 내가 100%까지 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몇 %까지만 올라가면 다 커넥션이 돼버려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팡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든 사람들도 한 가지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curiosity, 호기심도 많이 갖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좀 공부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많이 주면서 창의력이 이렇게 폭발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을 것이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도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전인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방면으로 엄마 준비게 다방면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 꼭 하나만 전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더블 메이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년제 대학을 간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전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옛날에 교육의 관념하고는 좀 틀이 많이 끼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주고 키워주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네, 샤로님은 여기 이제 소개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이렇게 다 고루고루 쓰면 좋겠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이 특히 이제 마음에 꽂히셨을까요? 저는 지금 스템 아트를 하고 있거든요. 스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센서리 아트 두 종류를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센서리 오감 감각 미술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오감을 다 열어가지고 손과 그 느낌과 같은 거를 충분히 이거를 진심으로 닿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거고 이거를 굳이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크레용으로 긁어낼 수도 있고 부러뜨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되게 좀 제대로 가는 길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하고 스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사이언스나 마스랑 여러 가지를 같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퓨즈 시켜가지고 미술에 녹여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술은 또 창의적인 걸 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교육 방법이겠구나, 교육이 맞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다들 되게 저는 진짜 오늘은 집중 모드로 해가지고 열심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분도 빼지 않고 슬기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집중을 더 한 건지 아니면 책들이 정말 사실은 너무 좋았었어요. 빅토리아님의 책도 너무 좋았었고 우리 해빙키님하고 네, 네 시원해님 책 꼭 읽어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슬기님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그리고 좋은 책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 뭐예요? 책 사셨네? 샀어요. 아니 그냥 저기 의리로 사줬어요. 너무 잘하실 텐데 저거는 완전히. 네, 와, 저- 시오레님은 그러시구나. 우리는 막 궁금해서 샀는데.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 근데 아까 아까 질문이 얘기하시는데 뭐였었냐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끝부분 다시 들으시라고 슬기님이한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슬기님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험 부분에서 뭐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보험의 종류가 책에서 소개된 그런 보험의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 내가 지불한 보험을 해서 이제 캐시밸류가 쌓였을 때 네, 그걸 론을 받아서 네. 자기가 이제 론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대목에서 약간 헷갈린 게 뭐냐면 론을 받아서 가면 이제 캐시밸류가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근데 그걸 그러면 아까 킵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대목이 좀 그거는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거 떨어져요.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캐시밸류를 빼면 캐시밸류가 그만큼 만약에 뭐 10만 불이 내 캐시밸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좀 돈 쓰고 싶어서 한 3만 불을 뺐어요. 그러면은 내 캐시밸류는 7만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내는 거 프리미엄 플러스 내가 그 론 한 금액에 이자를 내야 그게 다시 채워지고, 그러니까 보험은 안 끊어져요. 보험은 왜냐면 내가 프리미엄을 계속 내면 보험은 계속 유지는 되지만 내가 그 론을 받은 거에 대한 거에 돈을 갚을 의무는 없죠. 론이니까 일단은 갚아야죠. 그거를 엑스트라 더 넣어야 그 돈이 더 채워지는 거죠. 그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빠져요. 그러면 내가 만약 캐시를 쓰기 위해서 거기서 론을 받았으면 그거를 갚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캐시밸리가 더 쌓이잖아. 그럼 나중에 돈 또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인슈런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이자를 그 보통 뭐 돈을 안 갚아도 돼 하는 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이자하고 내가 프리미엄 냈을 때 그 라이프 인슈런스 그 인덱스 레이시 그 인트레스트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이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안 갚아도 내 보험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캐시밸리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보험이 유지가 돼. 캐시밸리가 없으면 내 보험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 네. 그거 슬기님이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음.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네, 그렇게 캐시를 그 형편이 힘들었을 때 거기서 캐시를 많이 뽑았었는데 계속해서 캐시 다시 넣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 인슈런스 하시는 분이 그래서 왜냐면 그건 캐시밸리가 없으면 그 보험이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넣어줘.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만큼 뭐 조금 만약에 뭐 내가 먼슬리 페이먼이 뭐 100불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120불씩 내도 그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쓴 이자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줘도 유지는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했는데 근데 인트레스트 레이트 지금 시세가 현재 이자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내가 론 받은 것보다. 그러면은 내 보험이 금방 상실될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는 더 많이 돈을 부어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it depends on the interest rate. 네. 항상 현 시세로 가요. 네. 그거는 아까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오늘따라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나는 다 들리는데 내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 네. 보험은 어려워요. 근데 요새 보험은 옛날 보험하고 달라서 네. 꼭 죽어서 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내가 정말 아플 때 내가 정말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먼저 쓰고 가요. 그 얘기도 들었어.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죽어서 받는 보험이 아니라 그냥 리빙 내가 살아서 내가 쓰고 남으면 자녀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좀 컨셉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컨셉 장사잖아요. 얘도 보험도. 그래서 이 컨셉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뭐 연금이 그러니까 보험하고 연금하고 그게 엎어지시라고 반대라고 그랬는데 연금을 그렇게 뭐 한꺼번에 큰 돈을 넣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먼슬리 내는 것도 있고 연금도 둘 다 존재해요. 연금이 무조건 처음에 한꺼번에 돈을 내고 내가 다달이 뺏어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이가 돼야지 뺄 수 있어요. 59.3세가 돼야지 뺄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 넣고 내일부터 당장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에이지가 돼야지 그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이제 그 차이점. 그러니까 이렇게 빙산은 보셨는데 디테일은 더 이렇게 몇 번 들으셔야 이제 그게 컨셉이 잡혀요. 이쪽 얘기는 재정 쪽 얘기는 그럴 때는 이런데 뒤돌아서면 또 무슨 소리지 몰라요. 중간중간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어쨌든 저는 데니엘님이 책 나온지도 몰랐는데, 네, 책 나온 거 알려주시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얘기 진행해주신 슬기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 다시 또 설명해주신 우리 시오라님 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샤론, 20일에 뵙겠습니다. 샤론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끝내죠.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들 정통으로 다 읽어주셨고, 그리고 네, 소중한 날리지 다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과 새로운 날리지와 예,
제가 지금 1시간 전보다 더 똑똑해졌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더 똑똑해서 만나요. 네, 네. 네. 드립니다. 바이. 바이. 네. 아유.